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당초에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에는 공천에 관심을 쏟을 시간도 없었고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거 모두 다 거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개된 녹취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밀도 있게 나눕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김건희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 여사에게 그 권한을 가진 자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그것이 성사됐으면 그거는 뭐 그야말로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정확한 증거가 될 텐데 지금은 공천관리위원장은 결정권자는 공천관리위원과 위원장인데 거기는 별도로 존재하고 그 사이드에서 그보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제3자에게 누군가의 공천을 부탁하는 과정이 녹취된 것이 공개가 됐으니까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가 김영선의 공천이고 당선으로 됐는지는 이제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녹취록은 그건 아주 정확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명태균에게 설명했던 것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구현됐는지 여부는 그거는 수사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의원이었는데 이준석 당시 대표는 김영선의 공천은 사실은 그런 개입이 없었어도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의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이런 식의 논리로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과포장된 설명이 좀 있었을 수 있고 일정 정도는 명태균 씨의 주장처럼 개입한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사실은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과 만약 명태균 씨가 이런 밀도 깊은 공천에 대한 김영선 해줘라 이런 대화를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공천 개입이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접촉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의 자리 그리고 영부인의 자리 대통령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김영선 해줘라라고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많은 법적으로는 확인해야겠지만 많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딱 느낌이 딱 드는 생각이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공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정적으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무엇이 문제냐면 그럼 그 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데 윤상현의 해명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은 대통령 부부가 자신을 도와주거나 응원했던 명 씨에게 호의로 했던 얘기로 그렇게 포장을 한다면 법적으로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심정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의 녹취록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개입 정황은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심증은 강한데 물적인 이제 법적인 부분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작년 11월에 사실은 이 통화 내용이나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녹취록들이 사실상 창원지검에서 이미 확인이 됐었고 거기에 따른 결과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떠한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못했는지 이것은 결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못했다. 이런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야당이 오늘 방금 전에 명태균 특검법, 그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냈었는데 그걸 계속 거부했고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은 당론으로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그걸 판을 키워서 명태균 특별법으로 냈고 오늘 또 다시 명태균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 왜 명태균 특별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그런 그 무게감. 그런 배경을 갖다가 국민들이 또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봐요. 물론 검찰에서도 이제 창원지검이 우린 더 이상 수사 못하겠다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넘겼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소환 조사를 갖다가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다시 고려하겠다라는 얘기를 전 들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간 문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게 되면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제는 특검이 빠르냐 아니면 검찰 조사가 빠르냐 이거예요. 예. 지금 검찰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어떠한 사실은 뭐 진전된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특검법이 만약에 대행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저는 검찰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파면이 결정나면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가 추가적으로 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특검법이냐 검찰이냐 둘 중에 하나에 의한 거지만 결국은 이 부분의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특검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사실 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공천을 부탁을 받고 개입을 했으면 법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하는 죄목이 형성돼야 되는데 직권을 남용했다? 근데 공천 관리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공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명확하지가 예,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나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죄목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윤 그런데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그 재판부에 거기에 대해 유죄는 판결이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우리는 어떤 청탁과 민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중간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업무를 방해된 일련의 조치, 일련의 어떤 요구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고 이거는 일반 국민 누구라도 아이고 그랬구나라고 인식하겠죠. 근데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단죄하고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특검을 일단 하자라고 강행을 했습니다만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규결될지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어떤 개입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안고 가버린다면 그러면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처벌을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이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추가 녹취록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당시 12.3 내란 사태가 잠시 지나고 얼마 안 돼서 김건희 여사의 지인과 통화 내용이 역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자신은 목숨을 걸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한때 몸 담으셨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사를 비단 그것이 조선일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OBS라도 그 어떤 언론사도 크고 작고 영향력의 이 뭐 중차대함을 떠나서 어떤 권력을 쥐거나 권력 주변에 있는 자가 언론을 폐간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다만 그 감정이 폭발했었던 그 배경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명태균 씨의 USB와 관련된 그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단순한 개인 간의 사인과의
최근에 조선일보가 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에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나서 이런 통화를 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많이 바라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이 갑작스러운 계엄이라고 많이들 봤는데 결국은 이제 명태균 의혹 때문에 계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요 얘기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준비 정황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사실은 계속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그 시기가 더 먼 과거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지 준비를 뭐냐면 오래전에 했고.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군 장성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경호처장을 했던 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자주 했었고 그 언급이 여러 정황상 여러 어떤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계엄을 USB라든가 부인과 관련된 것 때문에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보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 단순히 조선일보가 USB라고 하는 그 저장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지고 있으면서 보도할지 말지를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그것만으로 이런 감정적인 폭발이 있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작년 11월 15일경입니다. 그렇죠. 그 구속되기 직전에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 대용량 메모리 저장 장치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라고 감정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12월 7, 8일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라고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행간이 있는데 이 행간 동안 정치적인 변동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한동훈 당대표의 거취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측컨대, 마무리하시죠. 이 USB가 단초는 됐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계엄과 탄핵과 한동훈 당대표의 사태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격변기에 이 김건희 여사라든가 한동훈 당대표와 관련된 감정적인 무언가 충돌이 USB를 연결고리로 해서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짐작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냥 일반 김대현 평론가님 나중에 저희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얘기할 거니까 그때 한번 좀 더 돌려 말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박장훈 교수님 오랫동안 말씀 안 하셨는데 바로 이제 짧게 한번 여기에 대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USB 때문이었다. 소위 말하면 황금폰에 있는 명태균 황금폰에 있는 내용 때문이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시간의 텀이 있을지언정 왜 우리가 계엄에 대한 얘기가 작년 봄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은 결국은 명태균 씨의 구속 이후에 소위 말하면 황금폰의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되거나 폭로되는 이 상황은 결국 명태균의 구명 협박이 있었고 그 구명 협박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계엄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추측을 갖다가 더해주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김대현 평론가 얘기처럼 이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12월 3일 날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 전날 명태균 씨가 이 자료를 갖다가 야당이나 또는 언론사에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과 연관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명태균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아까 봤던 선거 개입의
그 법조항을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12.3 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여권 핵심부와 보수 언론 간의 균열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과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고 그것이 전국에 미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이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그 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그러시고 좌파 간첩들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그거보단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저희가 절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